그해 가을, 이승우의 27번째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3년차 재학생인 그는 전공 수석 장학생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키는 178cm로 중간 정도였고 검은색 테두리 안경을 쓴 모습은 제법 지적이어 보였습니다. 항상 단정한 셔츠와 슬랙스 차림이었는데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승우야, 아침 먹고 가. 서미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45살이었지만 얼굴에 주름이 별로 없었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머리카락은 어깨에 닿을 정도였죠. 그녀의 말투는 항상 조용했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요, 늦었어요. 승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강식은 신문을 펼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8살인 그는 대기업 법무팀 부장으로 집에서도 늘 서류를 봤죠. 잿빛 정장 차림에 안경을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곤 했습니다. 아침 식탁은 늘 그렇게 침묵 속에 지나갔어요. 승우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강의실에 갔죠. 다른 학생들은 그를 완벽한 모범생이라고 불렀는데 정작 승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완벽하다는 건 허상에 불과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승우는 거실에서 판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커피 줄까? 미연이 작은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들어 미연을 바라봤죠. 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자 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미연은 자리를 뜨려다가 멈칫했고 승우도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승우가 작게 불렀어요. 미연이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었죠. 승우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났고 미연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거실이 좁아서 둘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가까웠어요. 그 순간 승우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미연은 눈을 감았고 둘은 조용히 입을 맞추었죠. 짧은 키스였지만 둘 모두에게는 무언가가 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승우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무엇인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죄책감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던 그에게 이 불완전한 관계는 오히려 진정성 있게 느껴졌죠. 미연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강식과의 결혼 생활은 언제나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였죠. 오늘은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승우는 그 이후로 미연을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걸요. 아버지는 오늘도 늦으시네요. 승우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네. 미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승우 앞에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그리고 잡채가 있었죠. 승우는 포크를 들다가 젓가락으로 바꾸었어요. 미연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승우가 먹으며 말했죠. 고마워. 미연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강식이 없는 집은 편안했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때로는 침묵도 편했죠. 승우는 미연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미용사였다는 것, 39에 강식과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자식이 없다는 것도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늦어요? 승우가 물었을 때 미연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일이 많으시대. 법무팀이라서. 법무팀인데도 일이 많으세요? 구조조정이라도 준비 중이신 건 아닐까요? 승우의 이 말에 미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걱정이 스쳤죠. 그럴 리가 없어. 강식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승우는 미연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강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잃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밤, 승우는 일부러 거실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미연도 저녁 뒤에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둘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미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면 피곤하지 않아? 승우는 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연은 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게 습관이에요. 그래도 미연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살짝 만졌어요. 승우는 그 감촉에 오금이 저렸습니다. 전날 밤의 일이 다시 떠올랐죠. 누나. 승우가 미연의 손을 잡았어요. 미연은 놀란 듯 보였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선을 넘는 것 같아서요. 아니야. 괜찮아. 미연의 대답은 승우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는 일어나서 미연에게 다가갔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미연의 방에서 그들은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강식이 없는 집에서 이들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죠. 승우는 이튿날 아침 눈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던 내적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대신 이건 필연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법을 공부하는 그였지만 자신의 감정 앞에서는 법규 해석자가 아닌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미연도 달라졌어요. 그녀는 더 자주 웃었고 움직임에도 활기가 생겼죠. 강식이 있을 때조차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일요일 아침 강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에 나왔어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는데 미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강식은 고개도 들지 않았죠. 주말에도 회사 가세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이 많아. 오늘은 집에 계시면 안 될까요? 강식이 처음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해? 그게 아니라. 없는 소리 하지 마. 강식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문을 바라봤어요. 승우가 그 모습을 방문 틈새로 보고 있었죠. 10분 후 승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응. 익숙해. 그런 식으로 계속 당하시려고요? 미연이 승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다른 빛이 보였죠.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건 문제죠. 전략이 필요해요. 승우는 미연을 자기 방으로 데려왔어요. 책상 위에는 법률 서적들과 노트가 있었죠. 가정폭력에는 물리적 폭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 폭력도 포함돼요. 승우야, 들어봐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한 말들, 행동들.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승우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그 모습을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그리고 여기 경제적 통제도 있어요. 당신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경제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돼요. 승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전략이에요. 다음 날 오전, 승우는 친구인 로스쿨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정폭력 상담소와 여성보호시설에 대해 문의했죠. 이런 건 조심스러워야 해. 선배가 조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먼저 상담을 받고 증거를 확보해야 해. 가능하면 주변 증인도 필요하고. 승우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죠. 저녁 무렵 미연이 승우의 방에 들어왔어요. 오늘 강식 씨가 또 늦게 들어온대. 알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 계획해요. 우리의 미래를요. 승우는 미연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신뢰해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불안보다는 기대가 보였습니다. 이날부터 승우는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미연도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죠. 둘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감정 이상이었어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맹이 된 것이었죠. 강식은 변하고 있었어요. 미연과 승우의 사이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 같았죠. 그날 저녁 강식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요즘 이상하다.
강식이 갑자기 말했어요. 저녁을 먹던 승우와 미연이 고개를 들었죠. 저녁도 늦게 하고 넌 매일 거실에서 공부하고. 공부가 많아서요. 승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침에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강식이 미연을 보며 말했죠. 요즘 피곤해서. 미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뭐라고 했나? 가정을 제대로 돌봐야 된다고 했잖아. 강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승우는 미연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잡았죠. 미연의 손이 차가웠어요. 다음 날, 강식은 점심에 갑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미연과 승우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예전보다 가까웠죠. 대낮에 뭐 하는 거야? 강식이 가방을 던지며 말했어요. 점심 드시러 오셨어요? 미연이 일어났죠. 그게 아니라 너희 둘이 왜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어? 승우는 침착하게 책을 덮었어요. TV가 잘 안 보여서요. 하지만 강식의 의심은 깊어졌어요. 그날 밤 강식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 있었죠. 넌 뭐가 되먹은 거야? 강식이 미연에게 소리쳤어요. 그는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죠. 승우는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버지,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자식이. 강식이 승우를 향해 손을 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승우는 침착했죠.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가족이라고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집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다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승우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강식의 폭언과 위협을 모두 녹음했죠. 미연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 승우는 학교 대신 법률 상담소에 갔어요. 녹음 파일과 미연이 기록한 일지를 가지고요. 충분한 증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감정적, 경제적 폭력이 명확하고 위협도 녹음되어 있네요. 여성보호시설 입소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늘 당장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강식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거실 테이블을 뒤집고 미연에게 욕설을 퍼부었죠. 너 같은 년은 내가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거야. 승우는 모든 걸 녹음했어요. 파손된 가구 사진도 찍었죠. 다음 날 아침 강식이 출근하자마자 승우는 미연을 보호시설로 데려갔어요. 이번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죠. 안전한 곳이에요. 승우가 미연을 안심시켰어요.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시설에 도착하자 소셜워커가 반겼어요. 승우는 모든 증거를 넘겼죠. 진술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어요. 승우가 미연에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여성보호시설의 상담실은 따뜻했어요. 소파에 앉은 미연 옆에 승우가 가까이 자리했죠. 상담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할게요. 승우가 미연에게 말했어요. 펜을 들고 메모지를 준비했죠. 첫째, 언어적 폭력.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해봐요.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거의 맨날. 승우가 꼼꼼히 받아 적었어요. 날짜와 구체적인 상황도 함께요. 둘째, 정서적 통제.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제한했나요? 친정 가는 것도 매번 눈치 보여서. 그것도 증거가 돼요. 승우의 손이 미연의 등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상담사는 그것을 위로로 받아들였죠. 일주일 후, 강식은 미연을 찾고 있었어요. 승우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승우는 능숙하게 대응했어요. 어머니한테 연락하셨어요? 너도 모르나? 전 모르죠. 강식의 의심은 더 커졌어요. 그는 승우의 방을 뒤졌고 미연의 옷장도 확인했죠. 밤마다 나가는 것도 이상하고 둘이 너무 친해진 것 같고. 강식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의심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했죠. 그날 저녁 상담소에서 승우와 미연은 진술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경제적 통제 부분이 중요해요. 승우가 설명했죠.
통장 관리를 아버지가 다 하셨죠? 응, 생활비도 일일이 묻고.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해야 해요.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까. 승우와 미연의 손이 닿았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상담사가 밖으로 잠시 나간 사이 승우가 미연의 뺨에 키스했어요. 곧 끝날 거야. 고마워. 한편 강식은 승우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승우가 받은 전화를 엿듣기도 했죠. 상담소에서 연락 왔어? 예, 학교 상담인데요. 강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죠. 며칠 후 미연의 진술서가 완성되었어요. 승우가 법률 용어로 정제한 문서는 완벽했죠. 가정폭력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었어요. 이제 이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승우는 미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강식은 점점 예민해졌죠.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집에서도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상하게도 승우는 더 자주 집에 있었어요. 미연이 없는데도 말이죠. 강식은 그것이 의아했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요즘 학교 안 가나? 강식이 어느 저녁 물었어요. 온라인 수업도 많아서요. 승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강식은 가슴 통증을 느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승우가 구급차를 불렀고 강식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흉통입니다. 의사가 진단했어요. 강식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 부장님이 전화했어요. 강 부장님, 이혼 소장 들어왔는데요. 네.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부인분이 이혼 청구하셨대요. 강식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어요. 승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넌 알고 있었나?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병실을 나갔죠. 며칠 후 법원에서 보내온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피고 이강식은 원고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폭언과 통제 행위를 반복했다. 원고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 날짜별 기록 첨부. 경제적 자율성 억압 통장 관리 문서 첨부. 가족관계 단절 강요 녹음 파일 첨부. 남편은 아내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강식은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정밀하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게 자신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승우는 병원 로비에서 미연과 만났어요. 둘은 커피를 마시며 진술서의 마지막 점검을 했죠. 완벽해. 승우가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반박할 여지가 없어. 강식은 혼자 병실에 남겨졌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그런 남자였나?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모든 것이 승우가 설계한 구조 안에 딱 맞아떨어져 있었어요.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강식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법원은 미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죠. 집과 재산의 2분의 1, 그리고 위자료 1억 원. 변호사가 미연에게 설명했어요. 승우가 옆에 앉아 듣고 있었죠. 이제 진짜 끝이네. 미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한 단계 남았어. 승우가 말했죠. 뭔데? 우리의 새 시작. 강식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벌써 2달째였죠. 이혼 판결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했죠. 환자가 포기한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승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문안을 왔어요. 의무적으로요.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었죠. 효자였으니까요. 아버지. 강식은 눈도 뜨지 않았어요. 승우는 과일 바구니를 놓고 갔죠. 병실 밖에서는 의료진들이 속닥였어요. 저런 식으로 가면 가족이 포기하셨나 봐요. 하지만 승우는 부인의 변호를 받았죠. 아직 치료 중이시니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한편 사회적으로 미연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목받았어요. 상담소의 성공 사례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죠.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물건처럼 취급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를 내셨나요? 아들이 도와줬어요. 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요. 인터뷰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미연은 용감한 피해자가 되었죠. 강식은 가정폭력 가해자로 영원히 기록되었어요.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은 둘의 관계에 대해 내기했어요. 저 어머니와 아들 진짜 사이가 좋네. 아버지는. 그들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죠. 환자가 듣고 있었으니까요. 승우는 미연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저 상태예요. 그 사람 혼자만의 선택이야. 우리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게요. 강식에게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 그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죠. 방문객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친척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죠. 한 달 후, 승우는 로펌 입사를 승인받았어요. 미연은 해안가 집을 매입했죠. 둘은 모든 것을 얻었어요. 법적 승리, 사회적 인정, 그리고 서로의 사랑. 진실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직 법정 문서에 기록된 것만이 영원히 남았죠. 강식의 병실에서 들리는 것은 기계음과 침묵뿐이었어요. 해안가 마을의 하얀 집 앞에 설 때 미연은 오랜만에 자유로운 숨을 쉬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파란 바다, 하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죠. 승우가 짐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때? 좋아. 둘은 가장 먼저 거실을 정리했어요. 새로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미연의 얼굴은 편안했어요. 강식이 있던 집에서는 결코 지을 수 없었던 표정이었죠. 저녁 무렵, 미연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승우는 소파에 기대어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자 승우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누나. 응? 그 사람은 진짜 한 번도 괜찮냐고 물어본 적 없었어. 미연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승우 옆에 바짝 붙어서요. 없었어. 단 한 번도. 당신은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어. 이젠 내가 그걸 전부 줄 거야. 미연은 승우의 어깨에 기댔어요. 둘은 말없이 바다 소리를 들었죠. 어느새 어둠이 내렸고 미연이 일어났어요. 잘까? 승우도 따라 일어났어요. 미연이 그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죠. 문이 닫히고 조용히 불이 꺼졌어요. 침실 안은 고요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죠. 그들은 서로를 부드럽게 껴안았어요. 옷을 벗기는 손길의 불안도 망설임도 없었죠. 사랑해. 나도.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라는 것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도 잊은 채 그저 서로를 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미연이 일어났어요. 승우는 아직 자고 있었죠. 그녀는 다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누구도 이 평화를 깨뜨릴 수 없었어요. 강식은 여전히 병원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은 끝났죠. 남은 것은 오직 그들의 진실뿐이었어요. 이건 죄가 아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을 택했을 뿐이다. 승우가 일어나 미연을 뒤에서 안았어요. 커피 향이 집안을 감쌌고 파도 소리가 계속되었죠.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가득한 삶을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